43살. 이젠 재고 정리할 때지. 10년 만난 약혼자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차갑게 말했어요. 약혼자가 꾸민 연대보증 사기로 모든 걸 잃은 여자. 자포자기하고 공원 벤치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을 때 더러운 외투를 입은 노숙자가 나타나서 말없이 제가 떨어뜨린 돈을 주었습니다. 양말 속에 꼬깃꼬깃 숨겨둔 5만 원을 지하방에 모자란 보증금으로 내준 노숙자와 그녀는 그때부터 이상한 동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후 2시 정은미는 가게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43세, 그녀가 10년 동안 청춘을 쏟아부은 고깃집이었죠. 최근에 확장 공사까지 마친 넓은 홀에는 손님들이 가득 차 있었고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벽에는 단골 손님들과 찍은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고 카운터 위에는 손때 묵은 계산기가 놓여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고객님, 지금 즉시 은행으로 오셔야 합니다. 연대보증건으로 긴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겼습니다. 정은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연대보증이라니요? 자신은 그런 거 해준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녀는 황급히 앞치마를 벗고 홀 직원에게 가게를 맡겼습니다. 약혼자 구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죠. 재민 씨, 은행에서 연대보증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구재민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거. 오후 4시에 시내 그랜드 호텔 레스토랑으로 와. 거기서 얘기하자. 정은미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화장실에 들러 거울을 봤어요. 머리카락이 조금 헝클어져 있었죠.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매만지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헤어지려는 건 아니겠지. 분명 설명할 게 있을 거야. 마음속으로 되뇌며 억지로 웃음을 지어봤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구재민은 이미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창가 자리였죠. 그는 스테이크를 자르고 있었어요. 정은미가 다가가 앉자 구재민은 나이프를 내려놓았습니다. 은미야, 여기야. 주문해. 무슨 일인지 먼저 얘기해줘. 연대보증이 대체 뭔데? 구재민은 냅킨으로 입가를 닦더니 내부 주머니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위로금이야.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위로금? 무슨 소리야? 정은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재민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 명의로 연대보증 서류를 좀 만들었어. 덕분에 내 사업 정리는 깔끔하게 됐고 내 가게는 오늘 안으로 압류될 거야. 정은미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당신, 나한테 이럴 수가. 구재민은 포크를 들고 남은 스테이크를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사업이 다 그런 거잖아. 정은미가 일어서려는 순간 구재민은 나이프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비웃듯 말했죠. 43살, 이젠 재고 정리할 때지. 그 한마디는 정은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43살 재고 정리. 자신이 마치 팔리지 않는 물건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은미는 비명을 삼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레스토랑 종업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티슈 한 장을 건넸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받을 겨를이 없었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무렵 정은미는 자신의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셔터 위에는 벌써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압류 딱지였죠. 얼마 전 대출을 받아 확장 공사까지 마쳤던 가게였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였던 홀이 텅 비어버린 채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삼겹살을 좋아하던 동네 아주머니였죠. 하지만 압류 딱지를 본 아주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먼저 갈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그렇게 등을 돌리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정은미는 무너져 내렸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로 들여놓은 테이블과 의자들, 확장 공사로 넓어진 홀이 무색하게 느껴졌죠. 카운터 구석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자신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인 정은미. 도장도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은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게 재민 씨가 미리 준비해 둔 거였구나. 정은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을 함께했던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밤 9시 그녀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젊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죠. 정은미는 자신의 나이를 떠올렸습니다. 43살. 결혼도 아이도 없는 43살. 공원 벤치에 앉아 주머니를 뒤졌어요. 마지막 남은 현금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을 꺼내 세려는 순간 바람이 불었죠. 지폐 몇 장이 날아가 웅덩이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안 돼. 정은미는 황급히 웅덩이로 뛰어들었어요. 흙탕물 속에서 손을 휘저으며 돈을 찾았죠. 옷도 손도 온통 진흙투성이가 됐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그녀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남루한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노숙자처럼 보였죠. 더러운 외투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정은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벤치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지폐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아, 정은미는 그 돈을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정은미는 그의 뒷모습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더러운 외투 소매가 살짝 거쳐 올라갔는데 그 아래로 하얀 피부가 보였어요. 그리고 손목에는 뭔가 자국이 있었죠. 마치 비싼 시계를 차고 있던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정은미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지금 당장 자신의 처지가 더 급했으니까요. 그녀는 젖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 터벅터벅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로요. 다음 날 아침 정은미는 공원 벤치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젖은 돈을 꺼내 햇빛에 말리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기 정은미 아니야? 고개를 들어보니 구재민의 지인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자였죠. 너 뭐 하는 거야? 설마 여기서 잔 거야? 여자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재민이가 말하더라. 내가 사업 망했다고. 어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은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여자는 킥킥거리며 자리를 떠났죠. 정은미는 분노를 삼키며 자판기로 갔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꺼냈어요. 커피 2캔을 뽑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마시려고, 하나는 어젯밤 그 남자에게 주려고요. 벤치 근처를 둘러보니 어젯밤 그 남자가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정은미는 다가가 커피 한 캔을 내밀었어요. 어제 돈 찾아준가? 퉁치는 겁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수염 사이로 또렷한 이목구비가 보였어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받아들었죠. 정은미는 등을 돌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방을 구해야 했어요. 주머니에 남은 돈은 고작 15만 원. 보증금으로 쓸 수 있는 전부였죠. 오전 내내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15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방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골목 안쪽 끝에 있는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지하방인데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 15만 원이에요. 집주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정은미는 애원하듯 물었어요. 5만 원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사정이 좀. 안 돼요. 여기서 더 깎을 게 뭐가 있어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집주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은미는 고개를 떨구고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돌아보니 어젯밤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양말 속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한 장을 꺼냈어요. 구겨진 5만 원권이었죠. 남자는 그걸 집주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면 되죠? 집주인은 돈을 받아들고는 정은미를 보며 물었어요. 그래, 둘이 부부야? 정은미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주인은 피식 웃으며 말했죠. 뭐 상관없어. 계약할 거면 빨리 해. 그렇게 정은미는 그 낯선 남자와 함께 지하방 동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방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하나와 작은 싱크대가 전부였습니다. 정은미는 방 한가운데에 휴지로 선을 그었어요. 여기서부터 당신 자리, 여기서부터 내 자리예요. 5만 원, 내가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나 건드리면 죽을 각오해요, 알았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정은미는 선 너머로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남자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죠. 남자도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은미가 일어났을 때 남자는 이미 나가고 없었어요. 싱크대 위에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은미는 김밥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오후가 되자 정은미는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우선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그 남자를 마주쳤어요. 남자도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죠. 같은 시각 화려한 고층 빌딩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S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어요. 중년 여자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당장 원인을 찾아. 신정희 여사였습니다. S그룹의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주가를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감히 사설 탐정을 고용해 강태산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라고 신정희 여사는 날카롭게 명령했습니다. 한편 그날 밤 늦게 지하방에서 남자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간 남자는 낡은 폴더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회장님, 강태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S그룹 주가 계속 흔들어. 신정희가 나를 찾게 만들어. 회장님, 신정희 여사 측에서 이미 사설 탐정을 고용한 것입니다. 좋아. 계획대로야. 강태사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지하방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죠. 다음 날 아침 정은미가 일어났을 때 강태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벽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어요. 정은미는 세수를 하러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계속됐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은미와 강태사는 함께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돌아다니며 버려진 종이박스와 신문지를 모았습니다.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지나다니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이 정도면 됐겠죠? 정은미가 리어카에 가득 쌓인 폐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재활용센터로 향했죠. 재활용센터 아저씨가 저울에 폐지를 올려놓았습니다. 15kg이네요. 3,000원 드릴게요. 아저씨가 찌그러진 지폐 3장을 건넸습니다. 정은미는 그 돈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루 종일 일한 대가가 고작 3,000원이었지만 그래도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뭘 사지? 정은미는 중얼거렸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강태산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강태산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정은미를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슈퍼마켓으로 들어갔어요.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라면, 빵, 우유. 하지만 3,000원으로 살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밀가루 한 봉지하고 대파 한 단 주세요. 정은미가 계산대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000원입니다. 정은미는 지폐 3장을 건넸습니다. 이제 1,000원이 남았어요. 슈퍼를 나오려는데 정은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진열대 구석에 작은 양은 냄비가 놓여 있었거든요. 이거 얼마예요? 정은미가 냄비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5,000원이요. 네. 정은미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1,000원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냄비가 필요했어요. 지하방에는 밥을 지을 도구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강태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를 꺼냈어요. 4,000원이었습니다. 언제 모은 돈인지는 몰라도 강태산도 이 돈밖에 없는 게 분명했죠. 이것도 주세요. 강태산이 돈을 내밀었습니다. 정은미는 강태산을 봤어요. 강태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요. 고맙습니다. 정은미가 작게 말했습니다. 강태산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하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은미는 밀가루를 꺼내 물에 풀기 시작했어요. 밀가루 반죽을 하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손이 서툴렀죠. 아,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정은미가 중얼거렸습니다. 반죽이 너무 질었어요. 밀가루를 조금 더 넣으려는데 강태산이 다가왔습니다. 강태산은 대파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죠. 뿌리를 잘라내고 시든 잎을 떼어내고 깨끗이 씻었습니다. 당신 이거 할 줄 알아요? 정은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강태산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대파를 송송 썰기 시작했거든요. 정은미는 강태산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노숙자처럼 보이지만 요리도 할 줄 알고.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죠. 양은 냄비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지하방에 울렸어요. 정은미는 대파를 넣고 소금을 조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뜯어 냄비에 넣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정은미가 물었습니다. 강태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켜봤어요. 투박한 수제비가 냄비 속에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다 됐어요. 정은미가 2개의 그릇에 수제비를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고급 식당의 음식처럼 예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자, 드세요. 정은미가 그릇 하나를 강태산에게 건넸어요. 강태산은 수제비를 한 입 떴습니다. 오래 씹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삼켰죠. 정은미도 한술 떴습니다. 입안에 밀가루 맛이 퍼졌어요. 대파의 알싸한 맛도 느껴졌죠. 별것 아닌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순간 정은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울어요? 강태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은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에요. 집이 가난해서 자주 수제비를 끓여 먹었거든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미야, 배부르게 먹어라. 엄마가 밀가루 많이 넣었다. 그때가 그리워서요. 정은미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강태산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그릇에서 수제비 조각 몇 개를 덜어 정은미 그릇에 넣어줬어요. 고맙습니다. 정은미가 작게 말했습니다. 강태산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수제비를 먹었습니다. 좁은 지하방, 낡은 이불, 5,000원짜리 양은 냄비.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은미가 양은 냄비를 닦는데 강태산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요?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강태산은 지하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밤 11시 골목 어귀에서 강태산은 폴더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 후에 상대방이 받았죠. 박비서. 네, 회장님. 강태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노숙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S그룹 복귀 시점 언제로 잡았어? 다음 달 초로 예정돼 있습니다. 주가 조작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신정희 여사의 비자금 라인도 확보했습니다. 횡령 증거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검찰에 넘기면 바로 구속영장이 나올 겁니다. 좋아. 그대로 진행해. 신정희가 날 찾을 때까지 기다려. 전화를 끊고 강태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지하방 근처 골목에서는 한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이었어요. 그는 망원 렌즈로 지하방을 촬영하고 있었죠. 찾았다. 탐정은 중얼거리며 강태산의 뒷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신정희 여사님, 의심 대상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위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탐정은 사진 몇 장을 찍어 전송했습니다. 멀리 화려한 고층 빌딩, S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신정희 여사는 사진을 받아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드디어 찾았구나, 태산아. 지하방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었어? 꼴 좋네. 신정희 여사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내일 당장 사람 보내. 태산이를 데려와. 알겠습니다, 여사님. 강태산이 지하방으로 돌아왔을 때 정은미는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꼭 껴안고 웅크린 채로요. 강태산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옆에서 정은미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추운지 이불을 더 끌어당기고 있었죠. 강태산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불을 정은미 쪽으로 당겨줬습니다. 다음 날 정오였습니다. 정은미와 강태산은 오늘도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폐지를 모았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지만 멈출 수 없었죠. 오늘도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여기 박스 좀 있네요. 정은미가 가게 뒤편에 쌓인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강태산이 다가와 박스를 접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뭘 해야 할지 알았거든요.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골목을 지나는데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이 모여 있는 게 보였어요. 정은미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저기 봐. 거지 둘이 또 지나간다. 어휴, 저 젊은 여자는 대체 왜 저러고 사는 거래? 남자는 완전 거지잖아. 냄새도 지독하다던데. 손가락질까지 하며 조롱했습니다. 정은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태사는 아무 표정 없이 리어카를 끌고 있었죠. 익숙한 듯 무덤덤했어요. 아주머니 한 명이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거지고 여자는 뭐야? 둘이 무슨 사이래? 같이 사는 거야? 글쎄, 지하방에서 산다던데. 둘이 뭔 사이인지.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은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어요. 뭐가 그렇게 웃겨요? 정은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이 사람 거지 아니에요. 정은미가 강태산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 동반자예요. 내 사람이에요. 아주머니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동반자? 거지랑 무슨 동반자야? 정신 차려, 아가씨. 나이도 있는 사람이 저런 거지하고 다니면 쓰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가요. 정은미는 강태산의 손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강태산은 묵묵히 따라왔어요. 정은미는 리어카를 그대로 두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저 사람들이 우릴 거지라고 무시하는데. 정은미가 걸으며 울먹였습니다. 강태산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정은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은미는 무작정 걷다가 큰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구청이었습니다. 정은미는 심호흡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왜 여기로? 강태산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은미는 대답하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민원실에 도착했습니다. 혼인신고라는 팻말이 붙은 창구가 보였어요. 대기실에는 여러 커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신혼부부들이었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웃음 띤 얼굴들이었죠. 남자는 정장을 차려입고 여자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도 들고 있었어요. 그 사이로 정은미와 강태산이 앉았습니다. 누더기 차림이었어요. 정은미의 옷은 먼지투성이었고 강태산의 외투는 해진 데다 냄새도 났죠.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도 결혼하러 온 거야? 정은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지도 않았어요. 강태산은 가만히 앉아 정은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5번 고객님, 들어오세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정은미의 번호였어요. 정은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태산도 따라 일어났죠.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직원이 정은미와 강태산을 번갈아 봤어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혼인신고 하러 왔습니다. 정은미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혼인신고요? 신분증 있으세요? 두 사람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서류를 건넸어요. 여기 작성하시고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정은미는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신부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려는데 옆 창구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결혼하는 거야? 둘 다 노숙자 같은데.
정은미는 펜을 탁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사람 내 동반자예요. 창구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정은미를 쳐다봤어요. 43살에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요? 정은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결혼하면 안 돼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정은미는 강태산을 돌아봤습니다. 강태산은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정은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미안해요. 내가 너무 충동적으로. 정은미가 말하려는데 강태산이 천천히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강태산의 글씨는 놀라웠습니다. 우아한 명필이었어요. 한 획 한 획이 정확하고 아름다웠죠. 마치 서예 작품 같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글씨 참 잘 쓰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강태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서류를 작성했어요. 정은미도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어요. 정은미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신부 성명 정은미, 그리고 신랑 성명 강태산 옆에 서명했죠. 접수됐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축하드립니다. 그 말에 정은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태산이 조용히 정은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 아니었어요. 의리로 맺어진 가장 기묘한 부부였죠. 구청을 나오는 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은미는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한 건 아닐까? 이 사람에게 폐를 끼친 건 아닐까? 제가 너무 충동적이었나 봐요. 당신한테 피해를. 정은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강태산이 걸음을 멈추고 정은미를 봤어요. 아니요. 강태산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고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날 지켜줬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구청 사람들 앞에서 거지라고 불러도 내 편이 돼줬잖아요. 그게 고마워요. 강태산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정은미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하방으로 돌아오는 길, 정은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동반자를 무시한 건 나에 대한 모욕이야. 난 이 사람을 지킬 거야. 끝까지. 지하방에 도착했습니다. 리어카는 아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다행히 폐지는 그대로였죠. 두 사람은 리어카를 끌고 재활용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 번 돈으로 저녁 뭐 먹을까요? 정은미가 물었습니다. 강태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수제비 어때요? 좋아요. 우리 수제비. 정은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리어카를 끌고 갔어요. 하늘에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힘들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이제 두 사람은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동반자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은미와 강태산은 부부가 된 후에도 똑같이 폐지를 주우며 살았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지하방에서 살았고 여전히 리어카를 끌고 다녔죠.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기도 했어요. 서로를 대하는 눈빛이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낮이었습니다. 오늘도 두 사람은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골목을 지나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가웠지만 일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오늘은 많이 모았네요. 정은미가 리어카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스와 신문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재활용센터에 가면 오늘은 5천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지만 정은미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강태산도 묵묵히 리어카를 끌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미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어요. 그 소리, 익숙한 소리였거든요. 외제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벤츠였어요. 차가 두 사람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구재민이었어요. 정은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구재민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비웃듯 다가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정은미 아니야? 구재민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은미는 리어카를 꽉 잡았어요. 입술을 깨물었죠. 폐지를 줍고 다니다니 거지가 따로 없네. 내가 그랬잖아. 43살, 이젠 재고 정리할 때라고. 구재민은 코웃음을 치며 리어카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발로 리어카를 거칠게 걷어찼어요. 와르르. 폐지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종이박스가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정은미가 하루 종일 모은 폐지들이었죠. 구재민 너. 정은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뭐? 나한테 할 말 있어? 구재민이 정은미 얼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가 났어요. 너 때문에 내 사업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알아? 내 명의로 된 빚 덕분에 난 깨끗하게 정리했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바로 그 순간 강태산이 정은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고하게요. 구재민은 강태산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뭐야? 거지 남편이라도 생긴 거야? 어이구, 냄새 좀 나네. 구재민이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강태산은 낮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주워 담아. 구재민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화가 났습니다. 이 미친 거지 새끼가. 구재민이 강태산을 밀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강태산이 그 손목을 낚아챘어요. 번개처럼 빠른 동작이었죠. 흑. 구재민이 신음을 냈습니다. 강태산의 악력이 엄청났거든요. 손목이 비틀릴 것 같았어요. 아, 나. 구재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죠.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거지가 저 양복 입은 사람을 때리는 거야? 강태산은 구재민의 손목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구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내 아내 앞에서 사과해. 강태산이 말했습니다. 아내라는 호칭에 정은미는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구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미안. 제대로 사과해. 미안합니다. 구재민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강태산은 그제야 손을 놓았어요. 구재민은 손목을 부여잡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정은미가 황급히 강태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강태산은 겨우 이성을 찾은 듯 고개를 돌렸어요. 정은미의 얼굴을 봤죠. 구재민은 손목을 주무르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악담을 퍼부었어요. 두고 봐. 너희 같은 거지 새끼들 경찰에 신고할 거야. 폭행으로. 꺼져. 강태산이 한마디 했습니다. 구재민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차를 몰아 떠났어요. 정은미는 주저앉아 흩어진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분하고 창피하고 슬펐습니다. 강태산도 묵묵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말없이 박스를 주어 리어카에 실었어요. 정은미가 박스를 집으려다가 앗 하고 소리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어요. 깨진 병 조각에 베인 거였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손바닥을 그었죠. 피가. 정은미는 손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피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강태산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다쳤어요? 강태산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그리고 정은미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고 손수건을 눌렀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누르고 있으면 돼요. 하지만 정은미는 손수건을 밀어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정은미는 손에서 피가 흘러도 묵묵히 폐지를 계속 주었어요. 강태산도 함께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흩어진 폐지를 모두 리어카에 실었죠.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그림자가 두 사람을 따라왔어요.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벗어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정은미는 알았어요. 강태산이 자신을 지켜줬다는 걸, 내 아내라고 불러줬다는 걸, 그 한마디가 정은미에게는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됐습니다. 지하방으로 돌아가는 길, 정은미는 강태산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넓은 어깨, 묵묵한 걸음걸이.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하지만 정은미는 묻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 지금은 그저 함께 걸으면 됐습니다. 그날 밤 지하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지쳐 있었습니다. 정은미는 손에 감은 손수건이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깨진 병에 베인 상처가 아직도 따끔거렸죠. 강태산은 자신의 낡은 짐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작은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상자였지만 안에는 반창고와 소독약이 들어 있었죠. 손 좀 봐도 될까요? 강태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은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태산은 정은미 옆에 앉아 천천히 손수건을 풀었습니다. 상처가 드러났어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피는 멈췄지만 벌어진 상처가 보였죠. 강태산은 소독약을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아, 정은미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따가웠거든요. 강태산은 더 조심스럽게 손을 다뤘어요. 그리고 반창고를 꺼내 상처에 붙였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정성스러웠죠. 고맙습니다. 정은미가 작게 말했습니다. 강태산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은미는 손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했어요. 낮에는 재활용센터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폐지를 주었습니다. 너무 무리했죠.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강태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은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5만 원 빚 아직 못 갚았잖아요. 빨리 갚아야 마음이 편해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에요. 꼭 갚을 거예요. 빚은 갚고 살아야 해요. 정은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강태산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은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도 쉬지 않았거든요. 기침이 심해졌고 이마가 뜨거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정은미는 밥을 짓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눈앞이 흐릿해졌죠. 은미 씨. 강태산이 황급히 달려와 정은미를 부축했습니다. 정은미의 이마를 만져보니 뜨거웠어요. 고열이었습니다. 약 사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강태사는 정은미를 이불에 눕히고 서둘러 지하방을 나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정은미는 혼자 남았습니다. 온몸이 으슬으슬 떨렸어요. 열이 너무 높아서 정신이 몽롱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지하방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정은미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픈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죠. 누구세요? 강태산 어디 있어? 남자 하나가 험악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들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죠. 신정희 여사님이 찾으신다. 어디 숨었어?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그런 사람 없어요. 정은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지하방 안을 둘러봤어요. 여기 남자 옷이 있잖아. 같이 사는 거 맞지? 나가주세요. 제발. 정은미는 싱크대 위에 있던 깡통을 집어들었습니다. 5천 정도 동전이 든 깡통이었어요. 두 사람이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이었죠. 이거 드릴 테니 그냥 가주세요. 제발이요. 정은미가 깡통을 흔들며 애원했습니다. 동전 부딪히는 소리가 쩔렁쩔렁 났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비웃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강태산만 내놔. 정말 몰라요. 그런 사람 몰라요. 정은미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한 남자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 다 알아. 남자가 정은미를 밀쳤습니다. 정은미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은미는 신음했습니다. 아픈 몸에 더 큰 충격이 가해졌어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막아야 했죠. 정은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싱크대 옆에 놓인 양은 냄비였습니다. 5,000원짜리 양은 냄비. 강태산과 함께 수제비를 끓여 먹던 그 냄비. 둘이 처음으로 함께 밥을 해 먹던 그 냄비. 정은미는 떨리는 손으로 냄비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을 꽉 주었어요. 그 사람 내 남편이에요. 정은미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남편? 거지랑 결혼했어? 남자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은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정은미는 양은 냄비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비록 5,000원짜리 냄비였지만 정은미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비켜. 안 그러면 다쳐. 남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정은미에게서 냄비를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내 남편한테 손대지 마. 정은미가 절규하며 양은 냄비를 들어 올렸어요. 남자를 향해 휘두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하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 손 치워.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강태산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노숙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압도하는 목소리였죠. 남자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산의 눈빛이 그들을 꿰뚫고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위협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당신들 누가 보냈어? 강태산이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더러운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그 기세는 왕 같았어요. 남자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신정희 여사님이 돌아가서 전해. 내가 곧 돌아간다고. 하지만 내 아내를 건드린 건 용서 못해. 강태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그 분노를 느꼈어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황급히 지하방을 빠져나갔죠. 정은미는 양은 냄비를 안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강태산이 다가와 정은미를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당신, 대체 정체가 뭐예요? 정은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태산은 정은미의 손에서 양은 냄비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쉬세요. 약 사왔어요. 강태산은 비닐봉지에서 감기약과 해열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물을 따라 정은미에게 건넸어요. 드세요. 열이 너무 높아요. 정은미는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양은 냄비를 놓지 않았어요. 꽉 안고 있었죠. 이 냄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은미가 중얼거렸습니다. 강태산은 정은미를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날 지켜줘서. 강태산이 작게 말했습니다. 정은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양은 냄비를 사이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5,000원짜리 냄비였지만 그 냄비는 두 사람을 지켜준 방패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의리를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강태산은 정은미의 손에서 양은 냄비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나간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냄비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의 신호음도 울리기 전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와. 강태산의 한마디였습니다. 짧고 명확한 명령이었어요. 밖에서 아직 떠나지 않은 남자들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거지 친구라도 부르나? 지하방에 거지들 몇 명 더 오는 거 아니야? 남자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어요. 하지만 점점 커졌죠. 골목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지진이야? 땅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골목 입구에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고급 리무진이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2대, 3대, 5대, 수십 대의 새까만 리무진들이 좁은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신정희 여사가 보낸 남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리무진들은 일렬로 서더니 멈춰 섰습니다. 마치 군대처럼 정렬된 모습이었죠. 첫 번째 리무진의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죠. 남자는 강태산에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신정희 여사가 보낸 남자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놀라 지켜봤어요. 저 거지가 회장님? 집주인 아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창문마다 사람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죠. 회장님이라니. 설마. 박비서는 강태산 앞에서 계속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태산은 신정희 여사의 남자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신정희 여사한테 전해. 내가 돌아간다고. 그리고 내 아내를 건드린 대가는 비싸다고. 남자들은 겁에 질려 말도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지금 당장 여사님께 보고하겠습니다. 남자들은 황급히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강태산은 그들이 사라지는 걸 지켜보다가 지하방으로 돌아갔어요. 정은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수십 대의 리무진, 정장 입은 남자, 회장님이라는 호칭.
강태산이 정은미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리무진에서 누군가 가져온 고급 코트를 정은미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추웠죠? 강태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정은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당신, 대체, 설명할게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나가야 해요. 강태산은 정은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박비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비서가 다가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쪽입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에 정은미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박비서는 리무진 문을 열어줬어요. 강태산이 정은미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시킨 거 이자 쳐서 갚으러 가는 거예요. 정은미는 떨리는 다리로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앉자 온몸이 푹 빠졌어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차 안에는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이런 차는 처음이었어요. 구재민이 태워준 외제차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웠죠. 강태산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손에는 여전히 양은 냄비를 들고 있었어요. 5,000원짜리 낡은 냄비. 고급 리무진 안에서 그 냄비는 어울리지 않았죠. 하지만 강태산은 소중하게 냄비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냄비. 정은미가 중얼거렸습니다. 강태산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이 냄비로 날 지켰어요. 목숨을 걸고. 이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에요. 리무진 창문으로 지하방이 보였습니다. 좁고 허름한 지하방. 불과 며칠 전까지 살던 곳이었어요. 우리 정말 저기서 살았네. 정은미가 중얼거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꿈 같았죠. 강태산이 정은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미 씨,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요? 정은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태산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강태산입니다. S그룹의 장손이에요. 본래 회장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이었죠. 정은미는 숨을 멈췄습니다. S그룹.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계모인 신정희 여사가 저를 죽이려 했어요. 회사를 독차지하려고요. 저는 숨어야 했습니다. 반격할 준비를 하면서요. 그래서 지하방에? 네. 노숙자로 위장하고 숨어 있었어요. 신정희 여사의 비리를 모으면서요. 그러다가 당신을 만났어요. 강태산은 정은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당신은 날 꺼지라고 생각했을 텐데도 커피를 사줬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날 지켜줬어요. 동반자라고 외쳐줬죠. 정은미는 눈물이 났습니다. 양은 냄비를 들고 날 지킬 때 전 깨달았어요. 진짜 의리가 뭔지, 진짜 내 사람이 뭔지 당신이 가르쳐줬어요. 리무진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뒤로 지하방이 멀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리무진 행렬을 지켜봤습니다. 강태산은 박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냄비 가장 잘 보관할 수 있는 곳에 모셔둬요. 박비서가 양은 냄비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습니다. 이건 내 아내가 목숨을 걸고 나를 지킨 방패요.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가장 빛이 잘 드는 곳에 모시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비서는 양은 냄비를 소중히 안았습니다. 5,000원짜리 냄비였지만 이제는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물건이 됐어요. 정은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이 사라지고 큰 도로가 나타났어요. 화려한 빌딩들이 보였죠.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요. 우리 집. 강태산이 미소 지었습니다. 리무진은 밤거리를 달렸어요. 뒤로는 수십 대의 리무진이 따라왔습니다. 정은미는 자신의 손을 봤어요.
반창고가 붙어 있는 손, 폐지를 주우며 굳은 살이 박힌 손, 그 손을 강태산이 꽉 잡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당신을 지킬게요. 약속해요. 정은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강태산이 정은미를 안아줬습니다. 리무진은 계속 달렸습니다. 지하방에서 궁전으로, 거지에서 회장으로.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두 사람의 의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은미는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죠. 침대 시트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정은미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지하방의 10배는 되는 것 같았죠.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들어가도 될까요? 문이 열리며 여러 사람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손에는 옷과 화장품을 들고 있었죠. 저희는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사모님,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다고 해서 준비를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정은미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정이요? 네, 회장님께서 오전에 S그룹 본사 회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모님도 함께 참석하셔야 한다고요. 여자들은 정은미를 욕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욕실에는 이미 따뜻한 물이 준비돼 있었어요. 정은미는 생전 처음 보는 고급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니 드레스가 준비돼 있었어요. 진한 남색 드레스였습니다. 비싼 옷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사모님 앉아주세요. 스타일리스트들이 정은미의 머리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리고 펴고 말아 올렸어요. 다른 사람은 화장을 해줬습니다. 정성스럽게 한 획 한 획 그려나갔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스타일리스트들이 물러났습니다. 다 됐습니다, 사모님. 거울 보시겠어요? 정은미는 떨리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단정한 머리를 한 화려하게 변신한 여자. 그게 자신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은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모님 우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너무 달라서요. 정은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폐지를 줍고 지하방에서 자던 자신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강태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강태산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더러운 외투를 입은 노숙자가 아니라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님이었죠. 준비됐어요? 강태산이 물었습니다. 정은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넓은 거실을 지나가는데 벽난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벽난로 위 가장 빛이 잘 드는 곳에 양은 냄비가 놓여 있었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 마치 예술 작품처럼 전시돼 있었습니다. 정은미는 양은 냄비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5,000원짜리 냄비가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되다니. 이 냄비를 정말 여기? 정은미가 중얼거렸습니다. 강태산이 다가왔어요. 네.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된 곳이니까요. 이 냄비가 우리를 지켜줬어요. 리무진이 두 사람을 S그룹 본사로 데려다 줬습니다. 60층짜리 고층 빌딩이었어요. S그룹이라는 글자가 하늘 높이 빛나고 있었죠. 최고층 대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정은미는 심호흡을 했어요. 준비됐어요? 강태산이 물었습니다. 정은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끝내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회의실 안에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었죠.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재민이었습니다. 구재민은 S그룹과의 계약을 따내려고 온 거였어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하지만 문이 열리고 정은미가 들어서자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어요. 와장창 컵이 바닥에 깨지며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정은미. 구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강태사는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정은미만 응시했습니다. 믿고 지켜보는 눈빛이었어요. 정은미는 천천히 구재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이 바닥을 딱딱 소리내며 울렸어요. 구재민의 테이블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손을 짚었어요. 구재민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구재민 씨. 정은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구재민은 말을 더듬었어요. 너, 어떻게, 43살, 이젠 재고 정리할 때지. 정은미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구재민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했던 말이었죠. 당신 말 맞아, 재민 씨. 난 지금 재고 정리 중이에요. 정은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어요. 구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은미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업이 그런 거잖아. 우리 다시. 닥쳐. 정은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구재민이 입을 다물었어요. 당신은 날 이용했어. 10년을 함께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거지로 만들었지. 43살 재고 정리라고 비웃으면서. 정은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과의 모든 계약은 취소야. S그룹은 당신 같은 사람과 일하지 않아. 은미야, 제발. 끝이야. 당장 나가. 정은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강태산이 손뼉을 쳤습니다. 경비, 이분 나가시도록 안내해드려. 경비 2명이 들어와 구재민을 부축했습니다. 구재민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은미야, 정은미, 나한테 이럴 수 없어. 구재민의 목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정은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복수를 완성했죠. 회의가 끝나고 저녁이 됐습니다. 강태사는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프렌치 코스 요리가 준비됐죠. 하지만 음식이 나오자 강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다 치워줘. 셰프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회장님, 뭐가 문제입니까? 최고급 식재료로 준비한 요리인데요. 아니, 요리는 훌륭해. 하지만 오늘은 다른 걸 먹고 싶어. 강태사는 박비서를 불렀습니다. 벽난로 위에 있는 양은 냄비 가져와. 그리고 셰프한테 부탁해. 지하방에서 먹던 투박한 수제비를 만들어 달라고. 밀가루 반죽하고 대파 썰어서 그 냄비에 담아줘. 지하방 수제비요? 셰프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사는 진지했어요. 잠시 후 양은 냄비가 나왔습니다. 유리 케이스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냄비였어요. 그 안에는 보글보글 끓는 수제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은미는 냄비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5,000원으로 샀던 그 냄비. 지하방에서 강태산과 처음 함께 밥을 먹었던 그 냄비. 이 맛이에요. 그때 그 맛. 정은미가 한 입 먹고 울었습니다. 강태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게 진짜 우리 모습이죠. 화려한 옷,
비싼 음식, 큰 집.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태산이 정은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나눴던 의리. 그게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두 사람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5천 원짜리 양은 냄비에 담긴 수제비를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먹었어요.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수제비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녁 강태산과 정은미는 저택 서재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큰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강태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미 씨, 우리가 받은 도움을 돌려줘야 할 것 같아요. 도움이요? 정은미가 물었습니다. 강태산은 정은미를 돌아봤어요. 우리가 지하방에서 배운 것들, 진짜 의리가 뭔지, 진짜 사람이 뭔지, 그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정은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정은미가 말했습니다. 나처럼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요. 노숙인들, 파산한 사람들, 다시 일어서고 싶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강태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전 경영 같은 거 배운 적도 없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당신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직접 겪었으니까요. 바닥이 뭔지, 다시 일어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아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다음 날 박 비서가 여러 재단 이름안을 가져왔습니다. 종이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새희망재단, 다시서기재단, 빛나눔재단. 정은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강태산이 자신에게 5만 원을 줬을 때 그게 희망이었다는 걸. 희망 나눔이 좋아요. 정은미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희망을 나눠받았잖아요. 서로에게서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줄 차례예요. 좋습니다. 희망 나눔 자활재단으로 하죠. 강태산이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재단 부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박 비서가 여러 부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정은미는 사진들을 보다가 한 곳에서 손을 멈췄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아, 여기는 용산구에 있는 건물인데요. 최근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정은미는 그 주소를 유심히 봤습니다. 익숙한 주소였어요. 여기, 제 가게가 있던 자리예요. 정은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운영했던 고깃집, 확장 공사까지 마쳤던 그 가게. 하루아침에 압류당했던 바로 그곳이었죠.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정은미가 말했습니다. 제가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강태산은 정은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죠. 재단 준비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다른 일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화려한 저택에 경찰차들이 들이닥쳤어요. 신정희 여사의 집이었습니다. 신정희 여사는 아직 잠옷 차림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왜 이래요? 신정희 여사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단호했어요. 신정혜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뭐? 체포? 감히 누가 날? 신정희 여사는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이미 영장을 집행하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S그룹 회장이라고. 감히 날 체포해. S그룹 회장은 강태산 씨입니다. 여사님은 이미 해임되셨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산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여사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강태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신정희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태산이 너, 저를 쫓아낸 건 여사님이셨죠. 회사를 독차지하려고. 아버지의 회사를요. 태산아, 내가 너를 키웠잖아. 어렸을 때부터 돌봐줬잖아. 신정희 여사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산은 고개를 저었어요. 키워주신 건 감사합니다.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에요. 회사 돈 수백억을 빼돌렸죠. 직원들 월급으로 나갈 돈까지요. 그리고 저를 독살하려고 하셨습니다. 그건 증거는 다 확보했습니다. 검찰에 넘겼어요. 형사들이 신정희 여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신정희 여사는 울부짖었어요. 태산아, 제발, 내가 너를 키웠잖아. 하지만 강태산은 외면했습니다. 신정희 여사는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자신이 주인이라 여겼던 저택을 떠나는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한 달 후 희망 나눔 자활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정은미의 옛 가게 자리를 새로 단장한 건물이었어요. 1층은 식당과 쉼터, 2층은 상담실과 교육실, 3층은 사무실로 꾸며졌죠.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기자들, 다른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노숙인들도 있었어요. 강태산이 과거에 함께 지냈던 노숙자들이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그들은 눈물을 흘렸죠. 회장님, 정말 저희를 기억하셨어요. 한 할아버지가 강태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태산은 할아버지를 안아줬어요. 어떻게 잊겠어요. 할아버지가 저 추울 때 외투 빌려주신 것도 기억해요. 개소식이 시작됐습니다. 강태산이 연단에 올라 연설했어요. 이 재단은 돈이 아닌 사람의 의리를 믿어준 제 아내의 이름으로 세웁니다. 강태산은 정은미를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증명이고 제 아내가 증명입니다. 이 재단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정은미가 연단에 올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은미입니다. 이 재단의 이사장이에요. 정은미는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의 가게가 있던 자리였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바닥까지 떨어졌었어요. 10년 동안 키운 가게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이 자리에 있던 제 가게였어요. 사람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폐지를 주었고 지하방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한 사람의 의리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은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정은미는 연단에서 내려와 노숙인들에게 다가갔어요. 개소식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정은미는 화려한 옷 대신 앞치마를 둘렀어요. 그리고 1층 식당으로 갔습니다. 큰 냄비가 준비돼 있었어요. 정은미는 직접 수제비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하고 대파를 썰고 냄비에 넣었죠. 할머니,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정은미가 수제비를 퍼주며 말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정은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저도 폐지 주었어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정은미는 한 분 한 분에게 정성껏 수제비를 퍼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앉아 먹었어요. 강태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죠. 저게 진짜 정은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정은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재단으로 출근했습니다.
희망 나눔 자활재단은 이제 제법 이름이 알려진 곳이 됐어요.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파산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상담실도 예약이 꽉 찼어요.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는 100명 넘는 사람들이 등록했죠. 정은미는 화려한 옷 대신 편한 바지에 앞치마를 두르고 일했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보다 이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해졌어요. 이날도 정은미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오전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상담했어요. 50대 남자가 정은미 앞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30년 동안 식당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은미는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10년 동안 키운 고깃집이 압류당했어요. 확장 공사까지 마친 가게였는데 말이에요. 정은미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자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이사장님도요? 네. 저도 폐지를 주었고 지하방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정은미는 남자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재단이 도와드릴게요. 제가 증명이에요. 남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은미도 함께 울었어요. 상담은 1시간 넘게 이어졌죠. 점심시간이 되자 정은미는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직접 배식을 도왔어요. 할머니, 오늘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사장님, 항상 고맙습니다. 한 할머니가 정은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은미는 할머니에게 미소 지었어요. 오후에는 바리스타 교육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진지하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음 주면 자격증 시험이에요. 다들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정은미가 격려했습니다. 한 청년이 손을 들었어요. 이사장님, 저 정말 취업할 수 있을까요? 전과가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우리 재단이 끝까지 책임지고 취업 연결해 드릴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정은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청년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저녁 6시가 됐습니다. 정은미는 재단 업무를 마무리했어요. 마지막으로 쉼터를 한 바퀴 돌며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은 따뜻하게 주무세요. 이사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저씨, 내일 면접 있으시죠? 준비 많이 하셨어요. 잘하실 거예요. 네, 이사장님. 덕분에 용기가 났습니다. 정은미는 한 분 한 분에게 정성껏 인사했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재단 정문을 나서는데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은미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바로 그때 재단 앞에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은미는 고급 리무진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멈춰선 차는 리무진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경차였습니다. 파란색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진 오래된 차였어요. 작고 볼품없는 차였죠. 운전석 문이 열리고 강태산이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슈트 소매는 걷어붙여져 있었어요. 리무진은요? 박비서님은요? 정은미가 물었습니다. 강태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박비서는 먼저 보냈어요. 이 차 어디서 났어요? 중고로 샀어요. 200만 원 주고요. 마음에 들어요? 강태산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은미는 피식 웃었어요. 역시 당신이에요. 회장님이 200만 원짜리 경차를 사다니. 회장이 아니라 당신 남편이에요. 강태산이 조수석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모님,
오늘 폐지 시세가 아주 좋답니다. 집에 가는 길에 한 바퀴 돌아야죠. 정은미는 웃으며 경차에 올랐어요. 낡은 천 시트였습니다. 찢어진 곳도 있었죠. 스프링이 튀어나온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고급 리무진의 부드러운 가죽 시트보다 이 낡은 시트가 훨씬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강태산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요란했어요.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차가 흔들렸죠. 시끄럽죠? 미안해요. 강태산이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은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좋아요. 이게 더 우리 같아요. 지하방 생각나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정은미도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죠. 차는 저녁 거리를 달렸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많았어요. 신호등에 걸려 멈춰 섰습니다. 강태산이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이거 아까 재단 앞에서 파시던 할머니한테 샀어요. 할머니가 우리 재단 프로그램 이수하시고 장사 시작하신 분이래요. 군고구마 2개였습니다. 신문지에 쌓인 따끈따끈한 군고구마였어요. 정은미는 군고구마를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지하방 때 먹던 거네요. 그때가 그립네요. 그때가 좋았죠. 두 사람은 군고구마를 까기 시작했어요. 뜨거워서 호호 불면서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었죠. 당신,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정은미가 물었습니다. 강태산은 군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며 대답했어요. 신정희 여사 1심 판결 나왔어요. 징역 7년 선고받았어요. 그래요. 정은미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요. 당신이 옳은 일 한 거예요. 잘못은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차창 밖으로 S그룹 본사 빌딩이 보였습니다. 60층짜리 고층 빌딩이었어요. 화려하게 빛나는 빌딩이었죠. 정은미는 빌딩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기가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에요. 강태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당신 옆이에요. 저 빌딩은 그냥 일하는 곳일 뿐이에요. 차는 빌딩을 지나쳤습니다. 화려한 빌딩이 뒤로 멀어졌어요. 하지만 차 안은 그 어떤 빌딩보다 따뜻했습니다. 당신,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요. 정은미가 말했습니다. 강태산은 정은미를 보며 웃었어요. 네, 영원히요. 리무진보다는 경차, 고급 레스토랑보다는 군고구마. 그게 우리잖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예요. 정은미는 군고구마를 다 먹고 강태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태산의 손은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동반자. 저야말로요, 제 동반자. 경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넜어요. 강물이 저녁 노을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기 봐요. 예쁘다. 정은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강태산도 고개를 돌려봤어요. 정말 예쁘네요. 하지만 당신만큼은 아니에요. 에이,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정은미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강태산도 함께 웃었어요. 차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저택이 보였어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저 집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태산이 차를 세웠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있고 싶었거든요. 들어가요, 동반자. 강태산이 말했습니다. 네, 동반자. 정은미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택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석양에 비쳤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만난 두 사람.
흙탕물 속에서 돈을 찾던 여자와 그 돈을 가리켜준 남자. 5,000원짜리 양은 냄비에 수제비를 끓여 먹던 두 사람. 돈이 아닌 의리로 맺어진 두 사람. 그들은 화려한 리무진보다 20만 원짜리 경차를 선택했습니다. 고급 만찬보다 군고구마를 선택했죠.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장 튼튼한 동반자로서 영원히 함께할 두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챕터 10 최종본 마이너스 공백 제외 약 2200자